자, 팀 쏘가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웜에 대해서 쏘가리 낚시할 때 초봄에 가을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극저 활성도를 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비기 중에 비기가 가벼운 지그헤드하고 조합된 웜입니다. 그 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웜의 종류, 컬러, 그리고 크기, 조립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은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웜의 종류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크게 구분지어서 꼬리가 이렇게 납작한 이런 쉐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쉐드라는 물고기는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끄리 정도? 피레미보다는 좀 큰 뭐 그런 종류 물고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쉐드 타입 이런 납작한 꼬리들을 쉐드 타입의 꼬리라고 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데 이렇게 꼬리가 납작한 종류들 요런 타입, 요런 타입, 요런 타입 전부 요런 거를 이제 쉐드 타입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큰 줄기 하나가 요런 C테일, C자 형태로 이렇게 된 꼬리가 휘어 있다고 하는 이런 C테일입니다. 그 외에도 종류별로 이제 요런 것도 C테일 형태죠. 이제 칼린 C테일 형태고 요런 이제 C테일 형태의 더 세분화해서 꼬리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진 요거는 이제 트리플 테일이라고 합니다. 트리플 테일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C테일에 좀 발전된 형태이기도 하고 또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트윈 테일이라고도 하고 더블 테일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파장이 더 심하죠. 파장이 심한 형태, 자극적으로 물고기한테 어필하기 때문에 떨림이 어필하기 때문에 꺽지라든가 이런 것들 잘 덤비는데 또 요거대로 단점이 있어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캐스팅할 때 라인 트러블을 심하게 유발시키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런 더블 테일. 그리고 이제 이런 호구엄 종류, 이런 호구엄 종류는 쏘가리나 이런 거보다는 송어, 베스 이런 것들에는 조금 더 뭐 바다에서는 우럭, 송어, 요 이제 송어용으로 나온 호구엄 종류, ним프엄이라고도 하죠. 그런 종류인데 실제로 송어가 벌레라든가 수생곤충을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할 때는 꺽지도 잘 먹습니다. 그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호구엄들도 굉장히 잘 먹는데 의외로 쏘가리 낚시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진 않아요. 먹긴 먹어요. 이런 호구엄 종류가 있고, 요거는 컬리테일이라고 하는 여자분들 머리 손질할 때 컬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꼬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커브되어 있는 그런 컬리테일. 날씬한 몸체에 꼬리가 길쭉하면서 좀 휘어 있는 이런 종류들, 이런 이제 바다에서 볼락이나 정갱이, 또 우럭 이런 것들 잘 먹는 쏘가리에도 의외로 예민할 때는 잘 먹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볼락웜인데 좀 스트레이트 웜이죠. 일자형 스트레이트 웜이고 스트레이트 웜 종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쏘가리에는 거의 사용하진 않지만 의외로 꺽지 낚시에 사용해 보면 잘 먹습니다. 요게 이제 바다에 사백어라는 동아시아 쪽에 있는 사백어라는 실치라고 하죠. 실치 종류 이런 이미테이션 한 건데 볼락이나 남해 쪽 볼락 종류의 주된 먹이 종류입니다. 그래서 볼락 낚시에 이런 거 많이 쓰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미끼 아이그럽이라는 아이그럽 구형웜인데 꼬리가 상당히 잘 놀고 쏘가리 낚시에 굉장히 좋은, 꼬리가 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명기로 통했던 여전히 저도 어디 굴러다니던 웜 있어서 이렇게 꺼내와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다용 웜인데 이런 주름이 져 있고 꼬리가 셋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종류, 정말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죠. C테일에 요거는 A그럽이라는 다미끼 A그럽이라는 그런 웜입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웜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여러 종류의 웜들이 있지만 크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쉐드 타입, C테일, 쉐드 테일하고 C테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테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프 테일이라든가 C테일이 두 개 붙어 있는 트윈 테일 뭐 이런 종류들이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다미끼에서 이렇게 나왔던 제품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이커에서 많이들 나오지만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외국 웜 중에는 요거 이제 칼린입니다. 요 칼린. 우리나라에서는 엉클 주시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칼린. 요런 C테일. 꼬리가 약간 두툼하죠. 요거랑 비교해 볼 때 꼬리 모양이 조금 다르고 조금 더 파장이
쿵쿵쿵쿵 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그러범, 시테일 그러범이고, 또 의외로 이게 몸체는 강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이 볼륨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퉁퉁한 굴곡이 많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체를 요거랑 좀 직접 비교해봐도 좀 모양이 다르죠? 요거는 전체적으로 뚱뚱하지만 굴곡은 좀 덜하고, 요거는 통통하면서도 굉장히 볼륨감 있고 굴곡을 많이 준 그런 볼륨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칼린, 대표적인 게 칼린 슬라이더, 예, 슬라이더, 뭐 슬라이더라고도 하고, 보통 크래피라는 물고기, 크래피는 물고기 이름이에요. 슬라이더라는 메이커고, 슬라이더에서 만든 크래피 전용 웜이고, 지금 요 두 가지, 칼린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크래피 웜입니다.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웜이 국내에 수입됐을 때는 몇 가지가 없었어요. 뭐 수입도 정식 루트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스푼을 사용하던 시기였죠. 90년대 초반까지도 쏘가리 낚시는 곧 스푼 낚시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중반 정도 되면서부터 해외 미국에서 출장 다녀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미스터 트위스터, 그리고 4분의 1 온스 지그헤드, 3인치 오렌지 그러범, 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쏘가리 낚시에 활용을 하셨거든요. 조과가 좋은 거는 검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쏘가리 낚시에서 웜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조금 더 발전된 다른 웜은 없느냐, 그래서 97년, 98년 요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베스프로샵이라든가 까벨라스라든가 이런 때에 있던 미국 낚시 쇼핑몰들 살펴서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카테고리 쭉 살펴보니까 있던 카테고리가 크래피, 우리나라 꺽지하고 쏘가리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크래피라는 물고기를 잡는 웜 중에 베스는 좀 우리 쏘가리꾼들 눈에는 잘 안 맞았어요. 베스웜 말고 크래피 잡는 웜 중에 칼린이라는 웜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해서 수입을 했고, 그 수입을 한 이후에 사용을 해보니까 칼린 굉장히 좋았고 잘 먹었는데, 일단은 칼린이 어느 순간 품절 사태 막 이런 것도 있었고, LA 제일낚시라는 거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요게 칼린이 수입이 돼서 잘 판매가 되니까 모 업체에서 칼린스라는 이름 자체에다 상표권을 걸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칼린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이런 엉클조시라는 이름으로 수입이 되고, 또 수입이 안 되고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조구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칼린을 벌크로 수입을 해서, 우리조구에서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해서 벌크로 우회 수입을 해서 뭐 몇만 개 단위 그렇게 수입을 해 가지고 분할해서 같이 공동 구매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린을 많이 썼고요. 칼린을 사용해 보니까 여기 크래피웜들이 잘 먹는다 그러면서 저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칼린 말고 같은 카테고리, 크래피 카테고리에 있던 슬라이더라는 제품 또 수입을 해보니까 슬라이더도 굉장히 잘 먹었고, 그리고 나서 또 써보니까 좋아서 옆에 있던 케이준이라는 웜, 그리고 트리플 테일, 요런 웜들, 요런 것들 많이 수입을 해서 미스터 트위스트에서 이제 1.5인치짜리 트리플 테일 요런 것들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00년도 초반까지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2000년도 초반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상표권 얘기도 했지만 그런 상표권으로도 좀 외국에서 들어오는 웜에 저항을 하기도 했고, 업체에서들도 다미끼라든가 슈어캐치라든가 몇몇 국내 업체들이 중국 공장에다가 위탁을 해서 아이그럽, 그때 나왔던 게 아이그럽, 에이그럽, 타이니그럽 뭐 이런 종류, 그리고 캐치크루 뭐 이런 곳에서도 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국내 웜들이, 국내에서 쏘가리 웜들이 주종을 잃었고, 그게 이제 거의 10년까지는 이어졌던 것 같아요. 웜낚시가. 근데 웜낚시가 상당히 그때만 해도 까다롭고 어렵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저변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쏘가리 낚시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2010년 이후에 민호로 트렌드가 확 바뀌면서 2010년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해서 쏘가리 낚시에 같이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간단하게 웜 말씀드리는 와중에 웜 히스토리에 대해서, 국내 쏘가리 웜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디테일한 웜 쭉 펴놓고 디테일한 얘기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웜 타입, 길이, 컬러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대체적으로 이제 길이가 여기 보면 봉투에 써 있습니다. 봉투에 써 있는데 베스웜에서는 뭐 4인치, 5인치, 베스 같은 경우는 4인치, 5인치, 우럭도 3인치, 4인치 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전반적으로 쏘가리에서는 1과 2분의 1인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인치로 표현하니까 그런데 5cm 정도, 4, 5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가 주로 사용이 되고, 보통 뭐 이거를 따로 길이로 환산하지 마시고 그냥 1.5인치 그리고 2인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종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길이가 쓰이지 않네요.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2인치 트리플 스레드 그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치짜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인치에서 1.5인치 회사마다 이제 길이를 표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2인치 내외 하시면 되고요. 뭐 더 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시는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베이트 피쉬들이 조금 성장했을 때 이럴 때는 3인치까지 쓰셔도 또 잘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봄에는 입질이 좀 약하니까 뭐 1인치까지는 잘 안 쓰는데 1.5인치에서 2인치 정도 보통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의 볼륨감을 좀 확인하셔도 좋고 꼬리의 두께, 넓이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컬러는 크게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컬러를 조합한 이런 종류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그 금액 때문에 한 가지 컬러에 펄을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변화를 준 이런 모델들도 있고 같은 레드 계통이지만 펄을 여기 약간 퍼플 이런 파란색 펄을 좀 집어넣어서 좀 변화를 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지만 은색과 빨간색 계통에 또 펄을 집어넣어줬고 뭐 여러 가지 펄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컬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를 손쉽게 낼 수 있는 게 이런 웜 종류입니다. 근데 그 컬러를 뭐가 잘 먹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고르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크게 이론적으로 두 가지 정도. 사실 컬러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쏘가리 낚는데 컬러 크게 따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쏘가리가 명도라든가 대비 이런 거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암은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쏘가리를 낚으실 때 이론적으로 좀 결정져서 말씀드리자면 어필 컬러와 내추럴 컬러 이렇게 두 종류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어필 컬러를 하면 이런 차트루스, 연두색, 형광색, 흰색, 펄, 은색 계통의 펄 컬러 이런 것들을 어필 컬러, 분홍색 이런 것들을 어필 컬러로 보시면 되고요. 모터 오일, 또 워터멜론, 레드 이런 거는 내추럴 컬러로 보시면 됩니다. 물이 좀 탁하고 상황이 활성도가 좋고 이럴 때는 쏘가리들이 눈에 잘 띄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필 컬러를 써주시고 그리고 물이 맑고 굉장히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내추럴 컬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쏘가리들이 좀 접근하기 쉬우니까 내추럴 컬러를 써주시면 좋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본인이 뭐 어느 장소에서 써보니까 잘 먹었던 컬러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써보시면서 안 먹을 때는 그 컬러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먹을 때는 정반대의 컬러를 좀 선택하셔서 적극적으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맑은 물에서 내추럴로 늘 해봤는데 잘 안 먹는다. 그럴 때는 급격하게 어필 컬러를 꺼내서 완전 화이트 컬러로 한다든가 분홍, 불투명한 분홍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웜 중에 블랙의 뭐 은펄이나 이런 블랙 검은색 웜이 있습니다. 쏘가리 낚시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아이템인데 이 검은 웜은 내추럴이기도 하고 어필이기도 합니다. 묘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에서는 굉장히 어필되는 느낌이 있고요. 밤이라든가 흐린 물에서는 뭔가 좀 그 분위기에 녹아드는 그런 내추럴한 느낌이 있어서 블랙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컬러 블랙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던 내추럴과 어필로 구분을 하셔서 어필 컬러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내추럴 컬러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출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드 타입도 마찬가지죠. 꼬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꼬리 스타일은 쉐드 타입의 꼬리 스타일, 그리고 이런 C 타입의 꼬리 스타일, 이렇게 두 종류 중에 컬러 선택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 경우에는 C 타입은 초봄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쉐드 타입은 늦가을, 여름 시즌 활성도 좋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이론은 가지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꼭 맞춰서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쉐드 타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쉐드 타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부 캐스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런 C타입은 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물에서 감을 때는 얘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길게 늘어져서 이렇게 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흐름이 빠르고 할 때는 얘가 길게 늘어지는, 그래서 길이가 더 좀 커져 보이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덜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이유가 있고, 지금 이 시기에는 흐름이 좀 적은 월동자리 이런 곳에서, 깊이 있는 곳에서 데드워밍이라고 해서 웜을 천천히 움직여줄 때, 그러면 요 쉐드 타입 같은 경우는 꼬리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멈춰 있어도 미약한 물흐름에도 여기 꼬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또 어필을 좀 해주는, 봄 시즌에는 이런 C테일 활성도가 좋은, 여울에서 물흐름이 빠른 여름 시즌 활성도 좋을 때는 이런 쉐드 타입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컬러와 꼬리 디자인에 따라서 좀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웜을 끼실 때 조립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조립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은 웜을 조립하실 때 봉제선, 요 접합점이 있죠. 접합선이 보통 다 있습니다. 모든 웜이 접합점이 있습니다. 이 접합점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구별을 하고요. C타입은 고민하지 마시고 꼬리를 아래로 하느냐 위로 하느냐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꼬리 끄트머리가 위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쉐드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제선을 센터를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즘 저는 그거 안 맞추고 그냥도 합니다.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는데 느낌상 아무래도 맞추면 깔끔한 맛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제선을 맞추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요 봉제선을 맞추면서 깊이를 얼만큼 꽂을 것이냐, 그렇게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 경우에는 최대한 덜 꽂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늘 노출을 좀 많이 시키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저는 꽂는 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옆으로 꽂았네요. 이렇게 꽂으셔서, 또 한 가지가 웜의 모양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도록 천천히 끌어줘도 저항을 많이 타면서, 수류를 많이 타면서 꼬리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입질이 들어왔을 때 입질도 더 잘 들어오고, 그리고 입질이 들어왔을 때도 바이트될 확률도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어떤 분들 이걸 굉장히 깊이 집어넣으셔서, 이만큼 깊이 집어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면 아무래도 꼬리 움직임도 덜 좋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게 잘 날아가지 못하고 계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돼서 줄 라인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깊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꼬리 때문에 움직임에 방해를 받아서 입질이 들어와도 훅셋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봉제선에 맞춰서 훅 포인트만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가볍게 찔러 넣는 정도, 이렇게 해서 바늘을 좀 많이 노출을 시켜주시는 그런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테일도 마찬가지죠. 무의식 중에도 저는 껴도 꼭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름과 초봄, 여름, 늦가을, 그러니까 예민한 시기와 예민하지 않은 시기에 좀 구별해서, 어떤 식으로 구별하느냐, 지금 요건 이제 2호 바늘인데 4호 바늘 쓰고 할 때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웜이 있으면 헤드 쪽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첫 쏘가리 잡을 때도 입질을 받고 웜을 살펴보거든요. 살펴보면 여름 시즌에는 헤드 쪽을 공격했다가 빠지는, 만약에 미스바이트가 나도 머리 쪽을 공격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겨울 시즌에는 줄줄줄 꼬리 쪽을 따라오면서
꼬리 쪽 아래 배 쪽을 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바늘 끼는 방법이라든가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머리 쪽을 꽂을 때는 머리 쪽을 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늘을 깊이 넣지 마시고 커브까지만 집어넣어서 바로 이렇게 마서 바늘 요 훅 포인트를 많이 노출을 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꼬리 쪽에서 물 때는 가을 시즌, 초봄 시즌 이렇게 좀 예민하게 따라오면서 물을 때는 쏘가리가 덤빌 때는 그래도 좀 깊이 집어넣어서 휘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집어넣은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바늘을 꼬리 부근까지, 그래서 꼬리에서 물면 되도록이면 바늘 훅셋이 가능하도록 꼬리 쪽에서 덤빌 때 그래서 미스바이트가 났을 때 입질을 받았는데 못 물었을 때는 그래도 웜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웜의 이빨 자국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쏘가리는 굉장히 좋은 그게 장점이거든요. 쏘가리 낚시에서는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도가 있는 시기하고 활성도가 없는 시기에 바늘 사이즈, 바늘 꼽는 위치를, 바늘에 노출되는 정도를 조정을 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조립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웜이 내 낚시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실질적으로 쏘가리 눈에 노출돼서 쏘가리가 물게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쏘가리 낚시 같은 경우는 9할 이상이 캐스팅이거든요. 잘 던지고 잘 감고 빈 채비가 계속 트러블 없이 잘 던지고 잘 감겨줘야 결국에는 바이트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잘 던지고 잘 감아야 되는데, 쏘가리 낚시는 다른 낚시하고 다르게 베스 낚시나 이런 것들은 웜이 길고 또 지그헤드도 좀 무겁고 바다 같은 경우는 지그헤드도 무겁고 이런데, 쏘가리 낚시 같은 경우는 무거워도 8분의 1 온스고 요즘 10분의 1, 16분의 1 온스를 쓰기 때문에 가볍고 짧은 채비를, 작은 채비를 멀리까지 던져야 되는 그런 낚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트러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냐? 라인이 비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던지게 되면 이제 웜이나 이런 거 던지면서 가만히 날아가는 모양을 관찰해 보시면 웜이 뱅글뱅글 돌면서 날아갑니다. 늘 일정한 방향으로. 골프도 슬라이스 되는 사람하고 훅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쏘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스팅할 때 늘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 사람 특징적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던질 때 5바퀴만 얘가 돌면서 날아가도 100번 던지면 500바퀴가 얘가 라인이 비틀려져 있는 겁니다. 비틀려져 있으면 그 순간 텐션을 잃게 되면 비틀린 라인이 트위스트가 되면서 라인 트러블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뭐 다음번에 이제 라인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또 나누겠지만, 어쨌든 지그헤드가 날아갈 때, 채비가 날아갈 때 절대 회전을 하지 않고 날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절대 회전을 안 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힘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던지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꼬리가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끼워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끼워주고 방향타 역할을 잘 하는 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새드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꼬리 때문에, 꼬리가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날아갈 때 던지면 이렇게 날아갈 것 같지만, 이쪽 방향이 선행될 것 같지만 절대로 줄을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헤드 쪽이 먼저 날아가는데, 그때 꼬리가 잘 공기의 정황을 받으면서 방향타 역할을 잘 해주는 게 특히 새드웜 종류입니다. 요런 것들 슬라이더. 그래서 저는 이제 슬라이더나 이런 구형 아이걸업 같은 새드 테일 타입의 이런 웜들을 선호하는데, 그 다음에 C타일 이런 것들은 꼬리가 쭉 펴지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펄럭펄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바람개비처럼 오히려 웜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C테일을 쓸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과한 힘을 주지 않으면서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더블테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람개비입니다. 얘는 바람개비이기 때문에 던지면 굉장히 돌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스피너 사용해 보셨죠? 스피너도 던지게 되면 돌기도 하고, 스피너 자체가 물에서 오면서 블레이드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 바디 자체가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라인 트러블이, 꺽지 낚시 하시다 보면 의외로 라인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라인이 비틀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웜에 대해서, 쏘가리 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뭐 바닥을 얼마나 잘 찍냐, 쏘가리 눈에 얼마나 어필해 주느냐,
웜 컬러는 뭐 쓰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웜 바늘을 어떻게 세팅을 해서 라인 트러블 없이 잘 던지는 걸 반복하느냐가 저는 웜낚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황하게 웜의 꼬리 종류 그리고 선택할 길이, 컬러 그리고 캐스팅 할 때 웜의 세팅 방법 그리고 캐스팅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초봄 시즌 웜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제 남부지방, 중부지방 기준으로 해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확률이 웜이 10의 확률이라면 민호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의 확률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웜낚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4월까지는 웜낚시를 많이 하게 되니까 웜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즐거운 조가 만들어내시길 바라고요. 즐거운 쏘가리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팀 쏘가리 파이팅! 야!